옥시토신이 인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호르몬이라는 말씀하고요. 뇌 속의 최강 물질이라는 말씀이 한 주간 제 뇌 속을 맴돌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모자 관계가 일생을 좌우한다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어릴 적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일생을 결정이 됐다. 그 아이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형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생아는 정말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사랑을 하고 애무하고 다정하게 참 보고 웃고 이야기를 해주고 부드러운 손길로 이렇게 안아주고 이럴 때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게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옥시토신 반응은 출생 후 2, 3개월이 지나야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은 생후 3살에 이게 거의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게 잘 못 되면 이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애착 관계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반응성 애착 장애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정말 나중에 자라서 외톨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자칫 정말 형사, 경찰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끔찍한 아이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자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 가슴에 와닿는데요. 일단 더 재미있고 구체적인 강의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 엄마와 아이들 사이 모자 관계가 때로는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운명이 이 모자 관계 어릴 적일수록 그 모자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아주 사랑에 찬 이런 관계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출생 후 3년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생후 1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신경회로라고 제가 빨간 줄을 꺼놨는데 저쪽 회색 부분은 감정뇌죠. 그 다음에 이쪽 핑크 부분은 그것은 심피질, 이성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 조금 더 붉게 해놓은 저기가 OFC라고 써놨는데 저것은 안화 전두피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동자 바로 뒤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사이에는 아이가 금방 태어났을 때는 지금 저렇게 신경회로가 발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신경회로가 발달이 되어야 됩니다. 저게 무슨 회로냐? 감정 조절을 하는데 필요한 제지회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막 화가 났다, 막 아주 뒹굴고 이럴 때도 저게 OFC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제지를 해야 됩니다. 말려야 되는 것이죠. 저 사이에 불이증이 생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일생을 통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저게요. 저 중요한 기능이 3살 이전에 저 신경회로가 저게 양쪽 회로가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회로와 그 다음에 이성이 말리는 회로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것을 그래서 베이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믿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첫 돌이 지내기 전에 그렇게 중요한 감정이 애기 머릿속에 움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완전히 이 교실 붕괴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질 않습니다. 저 뒤에 아이들은 계속 장난치고 뭐 선생님들이 이젠 조용히 해라. 뭐 이제는 정말 좀 앉아라. 장난치지 마라. 이런 말 하기에는 선생님들도 지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요. 이 유치원에 와보면은
벌써 유치원에서 표가 납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쟤는 자기 떠들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드는 겁니다. 이게 수업이 될 리가 없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 감정 회로가 우리는 저것을 제지 회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노 하는 제지가 있어야지 때로는 저 회로가 잘 형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렇게 될 때 비로소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강한 이런 애착이 결합이 됩니다. 아이들이요, 돌이 지나면 가령 책상 위에 뭐 맛있는 게 있다. 그때 아이들이 그거 먹고 싶으니까 당연히 손이 가죠. 그러나 그때 엄마를 한번 슬쩍 쳐다봅니다. 근데 엄마가 이런 표정만 지어도 아이들이 가던 손을 쑥 뺍니다. 왜? 이 아이 생각에는 저게 아무래도 내 거 같지가 않아. 저것은 동생 거구나. 그러면 아빠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게 아이들은 엄마의 표정만 보고도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손을 쑥 뺍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어떤 아이는 뭐 엄마가 있든 없든 그냥 섞고만 집어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이 아이는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아이가 나중에 이제 유치원에 온다.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정말 애를 자십니다. 정말 유치원에도 힘든 아이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같이 쭉 따라 하는데 같이 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물건도, 다른 친구 물건도 지가 정말 갖고 싶으면 그냥 뺏어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아이가 한둘이 있으면은 그 방은 완전히 아주 수라장으로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의 고등학교가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실 정글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실 붕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이 작은 일본 차에 쫓겨가지고 미국은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입니다. 그 디트로이트 도시가 완전히 유령화됐습니다. 왜? 미국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근데 그때 그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국책을 쏟아서 도대체 우리 고등학교가 왜 이 모양이 되느냐.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옳은 차 하나 만들 수가 없어서 일본 차에 눌리죠. 정말 자동차 그러면 미국은 자존심입니다. 그 자동차 시장에 완전히 일본 시장에 뺏겨가지고 꼼짝을 못했던 때가 바로 한 60년대, 70년대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던 그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이 학교를 어떻게 되면 이걸 고치겠느냐. 그럴 때 나온 보고서가 바로 저 그림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는요, 클린턴 대통령 90년대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그때는 뭐냐,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벌을 해라. 미국은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벌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을 자유로 멋대로 키우는 거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그때에도 벌써 미국에는요, 소위 괴물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그 자기 아이를 어쩌다가 훈육시키는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 선생님이 찾아서 공부 시간에 선생님을 무릎을 꿇인다든가 선생님을 폭력을 한다든가 그럴 때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부모를 잡아가거라. 이런 것이 이 법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것은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위기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위기 상황의 중심이 제가 저게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바로 이겁니다. 저게 형성이 안 되면 아이들은 감정 제지가 안 됩니다. 지 욕심대로, 멋대로 이렇게 떠들어 버리니까 교실 전체의 분위기가 말이 안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모자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방임을 하면 이게 최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만도 물론 안 됩니다. 왜냐면은 따끔하게 야단을 칠 때는 쳐야 됩니다. 가령 아이들이 위험한 짓을 하거나
혹은 또 굉장히 중요한 규칙을 깰 때, 가령 아빠가 가령 컴퓨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칫하면 이제 그 흐트러 놓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장난한다든가 이럴 때는 엄마가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 이럴 때는 엄마가 야단을 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엄마가 어떤 엄마이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첫째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안정형입니다. 엄마가 항상 참 애정과 적절한 제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이래 안정된 옥시토신 상태가 아이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회피형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누구와도 신뢰 관계라든가 이런 걸 형성하지 못하고 대인 관계를 오히려 회피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는 정말 고독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관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생성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형은 이게 불안형입니다. 이 엄마가 어떨 때는 이래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저래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엄마가 아이들이 책상 위에서 막 뛰고 놀 때도 잘한다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안 된다고 야단 치거나, 그럼 아이가 이게 정말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게 불안해 합니다. 그럴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항상 주의, 긴장을 하게 되고 인간관계 형성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이 공격성 충동 자제가 거의 되지 않고 이 아이는 정말 힘든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강하다. 여성이 강하다보다 저는 오히려 엄마는 강하다. 왜 그리 강하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납치범이 정말 납치를 하고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총을 겨누고, 뭐 자칫하면 정말 이 정말 납치범한테 정말 그 납치되어 있는 인질들이 다칠 수도 있고 경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팽팽한 긴장 상태가 되었을 때 엄마가 나타납니다. 그래 뭐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엄마는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습니다. 경찰에 총 뿌리고 그 아이가 겨누는 총 뿌리고 겁나는 거 없이 그래 쫓아가면, 그때서 이 아이는 총을 버리고 손을 들고 엄마 품에 안기는 그런 걸 보면 참 엄마는 위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여성에게 옥시토신이 이렇게 많으냐? 물론 남성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요, 사냥을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일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점 집중을 하고 공간 파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어디쯤에서 내가 그물을 던지랴, 창을 던지랴, 활을 쏘랴,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이 주의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한목에 여러 가지 일을 못 합니다. 여러분,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야, TV 꺼. 왜? 전화도 받고 TV도 보고. 이게 남자들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반대입니다. 이 양뇌 중에서 여성분들은 그 교량이 굉장히 두껍게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요, 시험을 치면은 전부 여성들이 우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은 골고루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험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요즘은 훨씬 더 성적이 우수한 이런 것이 사실은 여성에게는 저런 옥시토신이 많고 또 한목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보여드렸지만 여성들은요, 이 좌우 양방구어가 특히 이 뇌량입니다. 주사위에 뇌량이 있는데 저게 여자들에게는 훨씬 더 남자보다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좌방구는 이성입니다. 여기는 언어 중추도 있고 이기 때문에
좌반구는 상당히 늦게 발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반구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감성적이니까 굉장히 정서적인 이런 거니까 우반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주목이나 양육, 애정을 쏟게 하는 능력을 기르고 아기가 생존, 선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반구의 감성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우반구는 굉장히 일찍 발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좌반구는 특히 이제 이 언어 중추도 좌반구에 있죠. 그게 굉장히 늦게까지 발달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한 이런 발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